네, 매주 금요일마다 실적을 기반으로 돌파할 수 있는 종목들, 여러 종목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찾아볼 텐데요.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시장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오늘은 어제 또 오르긴 했어요. 뉴욕 증시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네네. 사실 여전히 좀 불확실한 그런 시장입니다.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오늘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 네네.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저번 주 금요일에 나와서 뭐 이번 주는 좀 조정 국면이 또 올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는 2분기에는 일단은 긴축이라는 양적 긴축과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월 지금 3월 FOMC 이후 전에도 경계감이 있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리뷰 이후에 또 시장이 또 매파적인 발언으로 또 영향을 받았는데 앞으로 FOMC가 5월 초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4월 중하순이 되게 되면 이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 아마 반등 모색이 나올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일정상으로 보게 되면 5월 FOMC가 끝나는 처음 이제 그 양적 긴축이 발표되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지금 추세가 2,800포인트를 한번 도전하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전략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한 2, 3일 정도 현재 FOMC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는 그래도 횡보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5월 초 정도를 조금 어제와 같이 조금 다시 한번 눌리는 형태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박스권 장세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그겁니다. 환율이 1,200원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계속 시장은 2,600과 2,800 사이 박스권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예전부터 이런 박스권 시장에서 돌파하는 건 외국인이었어요. 그럼 외국인이 들어오려면 바로 이 환율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환율이 1,200원 이하로 내려와야 외국인이 돌아오고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현재 이 하락 채널에서 아직 이제 제가 68일 거의 68일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68일 횡보하고 지금 아직 57일입니다. 그러면 68일 완성이 되려면 4월 말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박스권 시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올라오면 좀 계속 챙기는 전략을 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흐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항상 우리 또 박종현 위원님께서는 시장을 또 다른 관점으로 잘 봐주고 계시는데 또 4월에도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앞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5월에 FOMC가 있는데 이때 또 4월에 이제 중순부터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지만 5월에도 또 한 번의 조정이 그렇죠. 나올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불확실함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네네.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 꾸준히 돌파 매매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시장에서 좀 더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저희가 시장을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지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네, 뭐 돌파 매매를 시작한 지 한 6, 7개월 정도 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시향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지 않는 이상 시장은 여러분들한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발생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는 예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하나씩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그래서 투자 전략을 1분기에는 이렇게 게릴라 전략으로 계속 10%, 20% 먹고 빠지는 전략을 설명드렸다면 2분기에는 뭐 블루오션 그리고 제가 이제 체리 피킹 전략이라고 해서 정말 좋은 기업만 골라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고 방송에서는 제가 계속 섹터, 말 그대로 추세를 끌어나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추천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단기 테마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리니까 많이 들어오시고요. 지금 현재 제가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좀 투자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IT 반도체 2차 전지가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 뭐 앞서 프로에서 설명드렸듯이 반도체 쪽은 추세가 살아있는 거는
기판밖에 없습니다. 그죠? 나머지 종목들을 뭐 제가 시그네틱스, 뭐 PSK 홀딩스 이렇게 계속 추세로 설명드렸던 종목은 다중바닥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이 5월에 어떤 퍼포먼스가 보여지는지 좀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2차 전지 쪽은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중국 쪽에 봉쇄 정책이 풀려야 제가 시장이 살아나는 조건으로 중국의 봉쇄 정책이 끝나는 말 그대로 수요가 늘어나야 기업들이 이제 실적도 늘어나고 매크로 환경이 좋아지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중국도 1월에 이제 올림픽 끝나고 우리나라도 한 3, 4개월 정도 피크가 되고 좀 확진자가 줄어들었듯이 5월 정도가 되면 중국도 어느 정도 안정화 될 거다. 그래서 변곡 구간은 5월에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안 좋으니까 경기 방어주 제가 저번 시간에 추천드렸던 5G 관련된 종목군들을 추세가 그래도 계속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추세가 앞으로 그래도 살아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원자재 이슈가 크기 때문에 원자재 이슈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건강관리,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건강관리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사람들이 좀 집중하고 있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트렌드나 이런 부분이 리서치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 기기 쪽, 헬스케어 쪽 이런 부분, 뭐 바텍이나 예전에 추천드렸던 이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분기에는 게릴라 전략으로 접근했다면 2분기에는 좋은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조금 전에 반도체 쪽은 추세가 살아있지만 뭐 추세가 살아있는 쪽은 기판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AS 종목으로 12월에 추천해 주셨던 대덕전자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좀 아무래도 추세가 살아있는 기판 쪽이긴 하지만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좀 간단하게 한번 AS 해볼까요? 네, 저번 주에도 제가 대덕전자는 21선 부근에 오게 되면 다시 한번 턴한 자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무릎에 사서 뭐 어깨에 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듯이 지금은 이제 이전 고점을 형성하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전 고점에 대해서 박스권을 형성할지 아니면 돌파할지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이 되면은 이 방향성이 또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어깨에 판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계속 끌고 오신 분들은 이 21선에 대한 종가 지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어깨가 바로 이런 2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런 추세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좀 꺾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에 대한 종가 대응을 여러분들 꼭 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5월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때 또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AS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좀 실적과 차트 그리고 바닥 돌파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무림 SP부터 볼게요.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체리 피킹 전략, 좋은 기업에 투자하자. 지금 사실 지금 박스권 시장에서는 섹터나 이런 중대형주, 대형주 단위 퍼포먼스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금일은 좀 약간 가벼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무림 SP 같은 경우는 인쇄, 특수지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이렇게 점유율이 높거나 아니면 경쟁력 있는 기업들, 막 실적이 있거나 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돌파 종목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어제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음봉이 발생했는데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돌파 가격이 3,500원이고 2차 돌파 가격이 3,7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 약간 윗꼬리다리고 올라왔는데 통사 같은 경우는 3,700원부터 내려올 때마다 분할로 매수하시게 되면은 아직 세력 이탈이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4월 말까지 어느 정도 추세를 이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렇게 제지 산업이 지금 예전에는 안 좋았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실적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펄프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초가 이하로 3,700원부터 3,500원대 분할 매수를 좀 진행해 주시고요. 손저가 라인은 이 4,000원 죄송합니다. 이 손저가를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3,400원으로 이 하단 이 돌파 가격인 3,500원이기 때문에 짧게 3,400원을 이탈하면
선조 라인을 잡아드리고 목표 가격은 5,500원. 이 상당 영역인 5,500원을 제시해드리고 무림 SP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무림 SP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이틀 전에도 제재값이 오르면서 제재 관련주들이 올라가기도 했었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넥스틴 가지고 오셨는데 이 네. 종목 지난주에도 네, 제시를 맞습니다.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전략이 있는 건가요? 추가적인 전략 관점은 똑같습니다. 지금 아, 좋은 네. 기업에 골라서 투자하자. 넥스틴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 쪽은 중국 수요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넥스틴이다. 그러면 제가 왜 또 오늘 가지고 나왔냐면 포지션을 보시게 되면은 이 돌파 가격에서 지금 좋은 가격에 눌림목 구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눌림목 구간에 매수하셔서 한 달 정도 스윙을 하시게 되면은 시장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공급 계약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공급 계약이 나올 수가 있고 전공종 장비 개발하는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요. SMIC라는 중국 쪽 큰 반도체 기업에서 이미 수주 공시를 이미 114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향 수혜가 지속적으로 지금 인프라 투자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도 지금 성장률 PMI 지수가 떨어져 있죠. 50 이하로. 이렇게 되면 중국은 계획 성장을 하기 때문에 계속 돈을 미국과 반대로 투자를 계속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자가 계속 될 때 공급 계약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추가적인 공급 계약과 국내에도 정부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 신정부는 아직 안 간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소부장 중소형 종목군이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피델릭스나 이런 종목군들도. 그래서 추후에 이렇게 추세가 살아날 때 동사 같은 경우는 시장보다 아웃퍼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설명드리면 오늘 시장 음봉 때 이렇게 분할로 좀 매수해 주시고 목표가는 동일하게 10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이 돌파 가격 하단에 있는 59,500원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홀딩 하셔가지고 5월 달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때 또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틴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항상 박종현 위원님께서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무림 SP 그리고 넥스틴 같은 이런 실적이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 잘 가지고 와주시는데요. 매주 금요일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코너 제목과 딱 맞는 돌파 매매 종목들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